네, 12시 만나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목요일에는요, 특별한 손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소리를 본다. 참 특별하지 않으신지요? 소리를 본다. 이 두드림으로 그린 소리를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계신 이 헤비메탈 그룹 백두산의 드러머에서 지금 미술가세요. 최소리 아티스트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희 또 미국에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온 최소리 아티스트입니다. 원래 음악을 먼저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백두산이라는 록그룹에서 드러머로 활동을 했고 네. 또 최소리라는 이름으로 10장의 솔로 음반을 냈었고 연출가이자 작곡가이자 타악기 솔리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음악을 하면서도 계속 미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네. 음악보다 미술을 좀 더 네. 치중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술가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곡도 만드시고 그러셨어요. 제가 잠깐 좀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응원가 아닌가? 이거 직접 곡을 다 만드신 거였어요? 네네. 오. 월드컵이 한때 네. 엄청나게 그 반응이 좋았잖아요. 네네. 그럴 때 저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의 그 국가대표들 또 네. 어떤 붉은 악마 네. 그 힘을 좀 주기 위해서 저도 한번 동참해서 그 음악을 만들어서 발표를 네. 했습니다. 이게 약간 국악 느낌도 있으면서 네. 그러니까 지금 타악기 소리도 굉장히 많이 들리고요. 네, 제가 아무래도 상대가 타악기 와. 연주자보다 보니까 네. 타악기 위주로 해서 한국적인 느낌을 좀 많이 넣어서 네. 그렇다고 또 서양 사람들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응원가니까. 그쵸, 전 세계 그쵸. 응원가니까. 네.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응원가입니다. 네, 정말 큰 행사도 많이 공연 연출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네. 사실 여기 LA 한인축제도 네, 수년 전에 오셨었어요. 와서 또 네. 1시간 반 동안 저희가 또 단독 공연도 하고 간 네. 적이 2번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 것 같고. 이번에도 전시할 때도 많은 분들이 예. 기억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시고 저희가 이제 백두산의 드러머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벌써 예. 3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성함도 이제 최소리 선생님이세요. 네.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셨었나 봐요. 네, 제가 사실은 어린 시절에 네. 이렇게 뭐 학교를 못 다녔어요. 왜냐하면 공부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런데 그 시골 마을에 네. 뭐 약을 팔고 이렇게 그런 하는 분들 오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네. 음악하면서 약 팔고 뭐 이런 거, 네. 치약도 팔고 뭐 이런 거, 쥐약도 팔고 이런 거.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자유스럽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예. 가위 소리 이런 예, 거요. 그리고 그분들의 삶, 이 네. 옮겨 다니면서 마을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여행으로 보였고 너무 멋있어 보여서 나도 꼭 저런 네. 약장수가 되고 싶다 해서 학교를 다니기 싫어서 안 네. 다니고 네. 정말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 음악을 스스로 그냥 처음에는 이제 할머니가 예. 쓰는 바구니 네네. 뭐 이런 밥그릇, 어. 냄비 이런 거 엎어놓고 막 두드리고 이렇게 네. 하다가 네. 이제 체계적으로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혼자. 네. 그러다가 이제 백두산 정말 1세대 최고의 네. 헤비메탈 그룹이잖아요. 거기에 드러머로 들어가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셔도. 제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시골에 있었어요. 할머니 댁에서 있었는데 그때 알게 된 주변에 선배분 한 분이 서울에서 좀 활동을 하시던 분이에요. 네. 제가 연주하는 걸 보고 와우, 너 정도면 서울에서 어느 그룹이든? 그룹에 들어갈 수 있을 실력이다. 네. 그래서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울에 악기상 예. 유명한 낙원상가를 낙원상가. 거기를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네. 무작정. 네. 자기 차비 대고. 그래서 가서 드럼을 막 연주를 해보라고 해서 연주를 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거기 악원상가에 있는 많은 뭐 오. 매니저먼트 하시는 분들, 또 음악 하시는 분들, 관계자분들이 네. 우와 막 그래서 뭐 도깨비다고 했어요. 저한테 와 진짜요? 도깨비다. 네. 아 그렇게 해서 저는 사실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기준도 없었어요. 혼자 열심히 그쵸, 어렸을 따로 막 때부터 배우신 건 네, 아니고 배운 것도 없고 체계적으로. 예 오. 귀동냥하고 눈동냥해서 이제 배운 거라서 혼자 한 거라서 네.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이 그 백두산 매니저 회사에 들어가서 어. 정말 온 거예요. 잠깐 기다리라고 해서 네. 그래서 기다렸더니 하는 거 보고 네. 바로 백두산 연습실에 가서 이제 어. 바로 잼을 한 거죠. 네. 같이 처음 본 멤버들하고 네. 같이 그 유현상 씨, 네, 연주 김도균, 김창식 오. 이런 분들하고 연주를 같이 해보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잘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날 네. 바로 그냥 그날 계약을 그 자리에서 예, 저는 사실은 아. 첫 번째 그룹도 백두산이고 네. 예, 처음으로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됐고요. 근데 음악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럼 타고나신 어떤 재능이 정말 뛰어나시다라는 생각밖에 안 예, 듭니다. 아마 저의 재능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죠.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타고난 재능으로 이제 드러머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후에도 와 대단하세요. 타악기 솔리스트 공연 예술 감독인데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 보니까 뭐 아리랑 파티, 더 탈, 그리고 에든버러 프렌치 페스티벌 거기도 하셨고 그리고 브로드웨이, 광저우 아시안 게임 폐막식 드라마 장길살의 음악 감독도 많이 네. 했고 이렇게 다양하게 또 이런 공연 감독으로도 활동을 네, 하셨는데 이제 소리는 정말 탁월하신 재능이 있으셨던 거는 알 것 같은데 갑자기 미술 쪽으로 이제 가셨단 말이죠. 사실 아픈 이야기인데요. 저에게는 네. 제가 락 음악을 헤비메탈 락 음악 강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신경도 굉장히 많이 써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음성 난청 질환, 그다음에 신경 쓰니까 신경성 난청 질환 두 가지가 와서 네. 사실 귀가 되게 안 좋았어요. 네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을 때 방송국에서 저에 대한 네. 다큐를 찍고 있는데 귀가 좀 안 들리니까 네. 병원에 가서 그 장면도 찍잖아요. 네, 진찰 받고. 그쵸. 근데 서울대 병원에 가서 했는데 정말로 제가 몇 년 후면 사람 목소리도 못 듣는다 이런 진단이 나와버린 거예요. 방송 그 다큐멘터리 찍고 있는 찍는 도중에 가운데 정말로 그래가지고 깜짝 너무 충격이었고 그 촬영 끝나고 나서 네. 작업실에 왔는데 연습도 안 되고 되죠. 막 이제 음악하는 사람이 귀가 안 들린다 그러면 그쵸. 너무 충격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신경 써서 그런가 보다, 뭐 이명이 좀 심해서 그런가 보다. 저도 사실은 그 정도 하고 한 번씩 한의원에 가서 침 맞고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갔었는데. 쉬면 낫겠지. 예. 네. 그리고 또 컨디션 좋은 날은 또 그냥 잘 괜찮았어요. 지내시고. 예. 네.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결과를 받고 나니까 병이 병을 낳는다고 막 더 맞아요. 막 신경을 쓰니까 더 안 들리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연습실에 있는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악기들을 다 던져버렸죠. 신경질이 나서 던지신 화가 거예요? 너무 나는 화가 거예요. 나서. 예. 그래서 이해돼요. 다음 날 네. 와서 이제 도저히 안 돼서 한 3일 정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연습장 보기도 싫더라고요. 들어왔는데 네. 보니까 이 벽에 막 이게 기스가 나 있고 그렇죠. 찍혀 있고, 얹었으니까 막 예, 스틱이면. 그런 표시가 막 나 있는 거예요. 막 치우는데 갑자기 그걸 보니까 제가 곡을 쓰고 연주를 하고 녹음을 하는데 네. 만약에 제가 어떤 행위를 네. 두드리는 건 잘 두드리니까 네. 이 행위를 뭐 어디엔가 이렇게 해서 뭐 종이나 네. 뭐 이런 캠퍼스나 이런 데 두드려서 그걸 표시를 해놓으면 네. 이게 곡을 그렇게 표현하면 소리를 음악을. 예, 막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찰나였어요. 오, 네네. 예, 물론 그 전에 취미로 붓글씨를 쓰거나 조금씩 그림을 그리는 정도였어요. 네. 그때는 완전히 취미였고요. 네. 근데 그 생각이 딱 들면서 내가 언젠가 안 들릴 거를 준비를 하자. 그러면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알리고 싶은 메시지를 소리를 보이게 오. 하는 작업을 해보자 해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또 그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소리가 보인다 네. 이런 지금 주제로 전시회를 항상 하고 계시는데 네. 제가 이번에 LA 아트쇼에 갔을 때 선생님의 작품을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선생님의 작품인지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데 네. 확실히 눈길을 딱 가더라고요. 확 사로잡는 그런 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 화면상에서도 작품이 올라가 있는데 초록색 배경이 있고 파란색 배경이 있습니다. 이 작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 블루 색깔은 네. 제목이 마리오네트예요.
제가 연주를 하고 있는 또 그 인형 예, 그거? 그 네. 사람이 이렇게 네, 조정해서 허수아비, 하는? 머리오네트 이런 뜻인데요. 네. 저기 알루미늄 판이에요. 네네. 그래서 두드리고 갈고 접고 어. 색칠하고 어. 하는데 색을 붓으로 칠한 게 아니라 네. 스틱에 봉에 물감을 묻혀서 다 두드려서 연주한 거예요. 오, 예. 붓으로 그리신 거 아니에요? 예, 저는 붓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스틱으로 지금 알루미늄판에 두드려서. 네네네. 오. 그래서 울림과 진동으로 그리는 거고요. 네. 그 옆에 있는 초록색 작품은 배경으로는? 네. 그거는 크레이터라는 건데 네. 평면의 판을 네. 알루미늄 판을 음각 양각 기법으로 두드려서 오. 저렇게 나오게 입체가 나오게 하고 네. 거기다 오일을 계속 두드려서 한 칼라 바른 다음에 네. 한 달 정도 기다리면 좀 마르잖아요. 네네. 그다음 또 갈아내고 또 두 번째 칼라로 연주를 하고 네. 또 갈아내고 해서 저렇게 만든 거예요. 오. 음악 작업하는 거 똑같다고 생각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작곡을 예. 하듯이 제가 그림 스케치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드럼이나 베이스를 먼저 네. 하잖아요. 네네네. 연주를 그렇게 하듯이 제가 입히세요, 둥둥 큰 그래서. 입체를 만들고 오. 그 다음에 기타나 건반처럼 색을 입히고 와. 그다음 표구라고 하잖아요. 액자 네. 액자 하듯이 앨범을 하는 네. 거예요. 그 어. 녹음하고 이런 과정들을 곡을 쓰고 해서 음반 작업하듯이 오. 그래서 저에겐 사실 네. 미술 전시장에서는 한 작품이지만 네. 저 개인적으로는 한 곡이에요. 작품 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아. 나름대로 30초 1분짜리 곡을 만들고 사실은 제 개인전에서는 작품 옆에 네. 헤드폰이 있고 또 드럼도 음악이 있고 뭐 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음악을 들으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네. 그걸 작업할 때 만들었던 곡이라든가 네. 그 작업을 할 때 났던 소리들을 다 녹음을 해서 와. 함께 보고 듣고 하는 겁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들으면서 그게 이제 작품으로 표현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 지금 크리에이터라는 저 작품 속에서는 저게 지금 어떤 음악일까요? 저는 파란색은 왠지 좀 파란색인데 뭔가 좀 차갑게 가라앉는 느낌도 네. 약간 그런 게 느껴지고요. 초록색 크리에이터에서는 뭐 역동적이고 더 그런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크리에이터가 우리가 네. 이렇게 어떤 사람의 인연 만남도 그렇고요. 네. 어떤 이렇게 목소리 나가는 것도 그렇고 네. 우리가 재밌는 영화를 볼 때도 네. 재밌다고 푹 빠져 들어가면 그게 어떤 진동, 이 파장, 네, 이 있죠. 상태가 네. 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네네. 저는 이제 그런 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결국 모든 인연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 진동에 의해 파장에 의해서 연결돼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예. 이 파동으로 인해서 그럼요. 파장.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인연이 이어지는 거고 네. 그 잘 맞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럼 이 작품을 보고 내가 좀 막 와닿는다 하면은 저랑 또 파동이 맞는 거네요. 그렇죠. 작품이? 어떤 저하고도 맞는 거고.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아니죠. 저 작품은 제가 크리에이터? 네. 개인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세 사람이 경합해가지고 지금 이 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에 이게 캘리포니아의 저 네. 작품을 소장자가 캘리포니아 사람이에요. 계시겠군요. 외국 사람이 소장할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실제로 보시면은요 더 좀 마음 깊이 울림이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른 작품들과 다르게 강했어요. 일단 소재 자체가 네, 알루미늄이고. 캠퍼스가 아니고 네. 알루미늄. 제가 주로 알루미늄, 황동, 그다음에 동 이렇게 재료를 쓰기 때문에 금속 재료를 좀 금속 재료를 많이. 많이 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소리가 잘 나서? 울림이 아. 좋죠 일단. 네. 그다음에 제가 어떤 표현을 했을 때 그 표시가 나잖아요. 네, 딱딱딱. 예. 오. 탄성으로 캠퍼스랑은 다시 원위치로 복귀가 되지만 네. 이거는 제가 그 물성이 파장을 주면 네. 그게 탁 잡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표현하고 싶은 그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단점은 수정이 좀 힘들죠. 그렇겠네요. 그럼 수정 작업이 거의 없겠어요. 수정이 선생님 힘들어요. 작품. 하다가 틀리면 네네.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좀 보관을 오랫동안 했어요. 네. 근데 그 보관량이 엄청 이 나시겠네요. 스튜디오의 10배 정도의 장소에 있다 와, 보니까 네. 도저히 보관을 못해서 좀 다시 재생을 할 수 있거나 네. 뭔가 기념적으로 두고 싶은 작품만 네. 틀렸어도 두고 어. 나머지는 이제
폐기하세요? 폐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사이즈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이번에 사실 개인전도 있고 해서 82점을 미국에 가지고 왔습니다. 갖고 오시기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무겁고. 그래서. 3개월 전에 네. 미리 준비를 해서 미국으로 보냈고 네. 여기에 또 수장고가 준비가 해놨습니다, 미국에. 네. 그래서 LA에서 이제 제 작품이 항상 예. 100점, 200점 있어야 또 전시를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점을 두고 주변국들은 여기서 이제 작품이 갈 수 있도록 캐나다든 뭐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근데 시작하셨을 때는 이제 뭐 스틱이나 이런 거 그냥 신경전에서 던졌다가 이제 작품이 완성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작품 수가 늘다 보니까 전시회를 하셨단 말이죠. 네. 그게 몇 년도였죠? 2007년?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쵸? 한 20년 전에 네. 첫 전시를 한 거예요. 굉장히 떨리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준비하지 않은 음악 백두산 들어간 거 똑같이 전시를 한 거예요. 오. 제가 사실 국립극장이라는 곳에서 공연을 하고 있을 때 공연하기 전에 이게 네. 스크롤을 좀 띄웠어요. 네. 그게 뭐 그림을 네. 다른 사람 그림 넣는 것보다 네. 제 공연 전에 그렇죠. 이렇게, 제 선생님 자막하고 그죠? 함께 네. 제 그림을 넣는데 네. 우연히 한국에서 갤러리 관장님이 네. 공연을 보러 왔다가 우연한 티켓이 생겼나 봐요. 네네. 그래 보러 왔다가 미술 작품이 올라가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 작품인지 처음 보는 스타일이니까 그러니까요. 저희 매니저에게 어. 공연이 끝나고 연락이 와서 네. 저 작품은 뭐냐, 누구 네. 거냐, 너무 관심 많다. 네네. 그래서 저건 최소리 작가 아티스트죠. 네. 거다. 그랬더니 미술도 하냐. 그랬더니 사실 제가 비밀을 이해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냥 혼자 취미처럼 아니요. 음악만 잘하든지 미술만 잘해야지 뭐 음악도 하고 양쪽을 미술도 하고 네. 뭐 책도 쓰고 막 이러냐 이제 이래가지고 네. 그렇지 않아도 말이 좀 나올 때였어요. 왜 제가 작곡 또 저작권 옆에 몇백 곡이 등록돼 있고 그러시군요. 뭐 드라마 음악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네. 뭐 대통령 취임식 오프닝 음악도 제가 만들고 연주도 하고 뭐 월드컵도 하고 뭐 작곡 능력도 대단하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사실 작곡 공부를 하지도 않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도레미파 솔라시도 화성 공부해서 그렇게 작곡을 하는데 저는 네. 그림으로 작곡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선으로 이렇게 선으로 색으로 작곡을 하니까 재능이 타고났어요. 저만 읽는 법이 따로 있고 그러세요? 저만의 스타일로 곡을 네. 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 알리고 있었죠. 미술을 하는 거를. 네. 사실은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준비만 하고 있었는데 네. 그분이 보고 제 거라고 하니까 작업실에 방문을 하고 싶다 해서 방문을 해서 네. 보고 전시회를. 이건 내가 초대전 더군다나 기획 초대전을 해서 네. 그때 3층 건물이었어요. 네. 인사동에 있는 네. 굉장히 큰 토프하우스라는 그 갤러리인데 그 전관을 저를 해준 거예요. 한 번도 전시를 해본 적이 없는 분 없는 사람을 그냥 전관을 해준 네, 거예요. 네, 아마 네. 전관을 한 사람이 그때 제가 알기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에서 100점이 넘는 작품을 네. 한 번에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예. 전시회를 하신 거예요. 예. 그때 반응이면 어땠어요? 반응은 너무 좋았죠.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나 너무 특이해요. 특이하고 특별하고. 왜 좋았냐면 네. 전화가 갤러리로 몇십 년 된 갤러리인데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왔답니다. 네. 문의 전화가 네. 뭐라고 하냐면 네. R석은 얼마예요? A석은 얼마예요? B석은 얼마예요? 공연에 대한 공연인지 안 거예요, 사람들은. 제 소리 공연.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소극장 공연, 그러니까 찐팬들이 소극장에서 제가 안 했거든요. 공연을 그러니까 하신다고. 공연한 줄 알고 티켓은 얼마냐, R석은 얼마냐. 그 문이었어요. 그 소리를 본다니까 더군다나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렇죠. 공연인 걸로 맞아요, 안 거예요. 맞아요. 아무리 작품이 작품 있어도. 이미지를 띄우고 했어도 그래서 저 배경인가 그 보다. 이미지는 다른 사람 배경이고 제 콘서트인지 알고 콘서트 문의로.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네. 그러니까 뭐랄까 미술은 전시를 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지는 않아요. 네. 개인전 하면 50명, 네. 100명, 네. 200명 네. 뭐 몇천 명이 왔어요. 말이 뭐 들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그래서 그림을 첫날 오픈식 날 그림을 제대로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완전히 다 풀로 차서 네. 그래서 공연도 하셨어요? 그럼? 연주를 잠깐 했는데 연주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군요. 너무 꽉 네. 차가지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한 점도 안 팔렸겠죠. 그죠? 다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깜짝 놀랐죠. 전시가 끝났는데 네. 단 한 점도 못 판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럴 수가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갤러리 하나도 안 관장님이 걸렸어요. 갤러리 네. 관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반응이 좋았고 네. 또 음악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네. 이거는 꼭 된다. 정말 새로운 장르로 맞아요. 해석이 될 수 네. 있으니 네.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저는 또 충격을 받아서 네. 마지막 날 얘기를 했죠. 네. 저는 인터뷰도 그때는 좀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럴 때니까 네. 언제 전시 또 하냐 해서 제가 앞으로 네. 10년 동안 안 할 겁니다. 10년 후에 제가 두 번째 전시를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네. 대중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제가 찾아서 오겠습니다 하고 사실 정말 10년 동안 네. 준비를 해서 딱 10년 되는 해에 정말로 두 번째 전시를. 두 번째 전시를 했습니다. 네. 와, 집념도 대단하시고 한번 이제 목표가 있으시면 거기에 이제 매진하시는 네.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 세계적으로도 이제 다들 관심이 있고 그래서 작년에 한번 이제 LA 아트쇼에 전시하셨는데 그때도 인상 너무 깊어서 올해 지금 특별전에 초대가 되셨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네. 예, 사실 작년에 전시를 했는데 반응이 좋았고 예. 그 덕분에 작년에 마지막 날 디렉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내년에 24년도에 당신을 초대하고 싶다. 스페셜로. 예, 사실 한 번씩 이렇게 오려면 비용이 그렇죠. 정말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저를 초대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뭐 올해도 또 초대를 해서 전시를 했는데 네. 작년에 봤던 미국 내 갤러리가 있어요. 네네. 패브릭 프로젝트라는 그 갤러리의 스티브라는 아티스트가 크리스라는 네. 디렉터가 저하고 전속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러세요? 그래서 전시를 다 준비해줬고 LA 아트쇼 초대 작가가 됐고 네. 그리고 무사히 잘 끝냈고 네. 그다음에 지금 개인전으로 또 하고 네, 계시고. 지금 프리즈라는 세계적인 전시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네. 아트페어가 그 가까운 곳에 있는 네. 벌가못 스테이션이라는 곳에서 네. 비지 갤러리 비지 갤러리에서 그 장소에서 네. 3일 전에 오픈식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날짜가 한국하고 좀 틀려서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 네네. 3시에 제가 연주도 합니다. 그 장소에서. 네. 예. LA 아트쇼에서도 보니까 드럼이 이렇게 함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네. 제가 그거는 못 보고 왔는데 네. 같이 소리와 함께 그 미술 작품을 본다는 게 좀 요즘 시대의 그 미술이라는 게요. 트렌드도 좀 달라지고 뭔가 새로운 걸 계속 추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물질, 네. 새로운 도전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또 앞장서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뭐 소리를 본다라는 사실 타이틀로 예. 음악 할 때도 그랬고요. 사실 미술 할 때도 그렇고 네. 지금 이 제목을 30년째 쓰고 있는 거예요. 한 제목만. 소리를 본다. 네,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네. 앞으로 그러면은 뭐 또 다른 계획이 있으세요? 뭐 어떻게 다른 재료를 좀 이번 도전해 전시가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이제 멋지게 연주를 해야 되겠죠. 그럼 프리지의 관계자들도 좀 보러 오실 분도 있고 네. 여기 현지에 있는 방송에서도 몇 군데 아. 미술 쪽에 관련된 방송도 취재를 온다고 네. 했으니까 제가 연주도 잘하고 네. 또 설명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연장 전시가 또 바로 되세요? 어제 결정 났어요. 일주일 하기로 했는데 그러세요? 예, 그래서 반응이 좋아서 일주일 또 연장하자고 해서 네. 일주일 더 합니다. 아. 그 끝나면 저는 네. 바로 다 못 보고 중간에 서울을 가야 돼요. 그래서 네. 바로 또 캐나다에 또 전시가 있어요. 바쁘시네요. 네, 그래서 거기 초대전 준비를 하러 또 캐나다로 가야 되고 그거 끝나면 바로 또 마이애미 가서 초대전 있어요. 한 달 네. 동안. 와. 근데 그거 가야 되고 그거 끝나면 또 네. 일본으로 동경 전 세계를. 도쿄 가야 되고 네. 그래서 2년치 스케줄이 지금 짜져 있어요. 예. 지금 사시는 곳은 청학동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네. 스타일도 딱 청학동 맞네. 최대한 아주 편하게 머리도 묶고 청학동에서 예. 오셨구나 이렇게 딱 보이는데 그리우실 것 같아요. 지금 자연 공간에. 예, 질산 청학동 너무 좋아요. 너무 그러니까. 좋고 네. 제가 약 7년 정도 됐는데 들어간 지가 아무도 없으니까 좋아요. 대신 자연이 항상 저와 함께 있고 네, 자연과 함께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자연이 사실 70%를 만들어주고 제가 하는 건 30%예요. 작업 스타일이 그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자연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게 성악동에서 하고 있고요. 네. 거기 일 스튜디오예요, 거기가. 어.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일을 보거나 할 때는 서울에 또 작업실이 네. 조그마한 작업실이 있어서 아. 거기서 작업을 하고 네.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소리님의 그럼 작품 세계는 항상 자연과 좀 어우러지는 거네요. 네네. 음악도 그렇고, 네네네. 미술도 그렇고. 이제 좀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작가님한테 미술도 하셨고 이제 음악도 하셨고 그렇단 말이죠. 예술에 대해서 작가님만의 어떤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뭐라고 좀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예술보다는 음악과 음악. 네. 미술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아. 사람들은 음악 따로 미술 따로 생각해요. 네. 저는 음악과 미술을 똑같이 하나로 봅니다. 음. 소리를 네. 본다예요. 소리를 본다. 소리는 듣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네. 또 본다는 그림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지금 어떠죠? 우리 이 방송도 처음에는 듣기만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아나운서님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아. 목소리나 어떤 제스처나 모든 걸 보고 듣고 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네요. 그래야 제대로 된 이 방송에 대한 것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들리는 라디오에서 이제 보는 라디오까지 네. 가는 거잖아요. 네. 상상을 못했죠 옛날에는. 옛날에 그렇죠. 라디오를 그냥 소리만 라디오를 어떻게 소리를 보지? 네. 지금 보잖아요. 아, 사실 그러네요. 이 장면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소리를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석할 수 네, 있는 네. 거군요. 라이브를 왜 가죠? 음반으로 듣는 거 라이브를 가수를 보고 그 모습을 현장의 보고 그 사람에게 나오는 파정, 맞아요. 에너지, 가수에게 나오는 몸짓 이게 사실은 이걸 본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네. 나가는 에너지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막 에너지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해가 그걸 됩니다. 조금 이해를 하면 네. 예술은 결국은 눈으로 보는 것만, 네. 귀로 듣는 것만 네. 이게 아니에요. 아. 예술이잖아요. 예술로 맛있다. 뭐 먹을 때. 음. 와, 정말 예술이다 이 맛. 이 맛도 말하잖아요. 보나. 네. 오감으로 다 네. 동원해서 뭐 보고 막 보고 느끼고 만져보고 이 전체가 네. 하나에 있는 게 예술이다. 유일한 예술이라는 것은 그거 외에는 네. 예술이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그러네요. 이런 어떤 종이 뭐 이런 어떤 이런 물체들은 네. 예술은 아니란 말이에요. 맛을 볼 수 없거나 네. 들을 수 없거나 볼 수만 있잖아요. 네. 아니면 만져볼 수만. 부분적으로 하는 것들과 예술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통합적인 그런 네. 예술이다. 네, 노래를 보고도 뭐라고 해요? 우리가 가끔 와 정말 맛깔나게 부른다.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렇군요. 예술은 오감으로 다 느낄 수 있는 다 거다. 느끼는 거. 그게 예술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최소리 작가님의 작품 전시회 가면은 진짜 오감으로 좀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공간이고 특별히 또 연주까지 또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리를 본다 두드림으로 그린 소리 1세대 헤비메탈 그룹 백두산의 드러머에서 지금은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고 계신 최소리 작가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작품으로 또 만나 뵙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